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네이버 전체 스토어에서 1위를 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캡처도 떠서 대표님께도 축하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스토어가 1위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시제거연구소의 송중엽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무래도 전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살아생전 처음입니다. 살아생전. 오래 살긴 했지만 처음입니다. 아니, 사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대표님이 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잘 되셔가지고 덕분에 제 덕분은 제가 시작은 함께 했으나 사실은 모든 거는 대표님이 다 이룬 거는 다름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항상 해가지고, 저도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등어는 제가 처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님의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또 보시는 분들은 초보셀러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신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노하우가 좀 더 축적이 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좀 낱낱이 제가 파헤쳐 가도록 노하우는 별로 없는데 있다고 해주시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시제거연구소는 그 대표 상품으로 고등어 밥상이라는 순살 고등어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산물 전문 기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고등어 밥상이라는 제품은 노르웨이 고등어를 완전히 장가시까지 제거한 순살 고등어로서 뭐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가시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생선가스라든지 가자미라든지 뭐 삼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가시로 다 완벽하게 제거를 해가지고, 그 완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하니까 99.999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현재로서는 네이버 스토어와 공식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홈쇼핑 채널에서는 유일하게 GS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또 새로운 새우가스 제품이 출시가 되고, 매년 최소 2-3개의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너무 맛있다라고 하고 거의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목표가 이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2번 안 드셔볼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이제 재구매율이 일반 식품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배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산물이라고 하면 기존 이제 시장에서 사든지 마트에서 사든지 뭐 연어나 고등어 뭐 오징어 이 정도였는데, 그런 제품을 진짜 브랜드가 달린 제품만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어떤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고등어를 판매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그 전 앞에 10년 동안에는 이제 주로 그 무역 쪽에 있어서 가지고 수산물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고 중개무역을 하거나 뭐 도매 정도로만 이렇게 해오다가, 그 사업 자체가 같은 아이템, 그 당시에도 냉동고등어였지만 냉동고등어 그 같은 아이템으로 어떤 사업의 한계? 더 이상 이걸로는 못 먹고 살겠다. 그냥 이걸 가지고 진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막말로 뭐 내 팔 내가 흔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B2B에서 B2C로 전환을 그렇습니다. 하신 예, 거네요. 완전히 전환한 거죠.
100%. 근데 저는 진짜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날 때 생각만 하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예. 네, 제품화를 B2C의 형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의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 대량으로 들어갔다 대량으로 나오고 큰 돈이 왔다 갔다가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억 단위로 움직이다가 이게 많은 짜리로 가는 그쵸.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 또 응대하려고 그러면 또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과도기 기간이 있었다는 게 내가 소비자들이 맞는 제품을 만들지만 이게 소비자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하고 거래를 그쵸.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공장에 주면 공장에서 상품화해서 이 다시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공장들을 다시 이제 고객화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이제 공장들 인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쵸. 그것도 너무 어려웠던 거죠. 맞아요. 그런 기간이 한 3년 정도 겪었습니다. 겪다가 이거는 진짜 안 되겠고 그냥 공장에서 하는 일을 내가 다 해가지고 소비자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직접 팔아야겠다 라고 시작했던 게 아마 그 한 7, 8년 전이었던 거죠. 저희 처음 뵀을 맞습니다. 때였겠네요. 저는 사실 제 수업에 제일 나이가 많았죠, 제가. 네, 분이셔가지고. 질문도 많았고. 네,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뭐 메모도 정말 많이 하시고 듣는 이런 분위기가 이분은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오실 그런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로 연세를 봤을 때도 사실 좀 그랬었기도 하고 또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대표님이 좀 이렇게 귀티가 나는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다들 창업 다마고치 뭐 이러면서 오셨는 다른 창업자분들이랑 약간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기는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둘러보니까 뭐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워야 되니까. 네, 그 수업 끝나고 근데 저한테 말을 먼저 걸어와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됐고 바로 또 옆에 사무실이 있으셔가지고 사무실도 구경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으리으리한 데가 아니었어요. 정말 단칸방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이 회의실 정도 크기? 근데 여기에서 이 고등어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주고 있었고 들어갔을 때 직원분들도 몇 분 정말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쪽이 거의 무역 쪽 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에 사무실 한번 제가 쭉 둘러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표님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만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다른 셀러보다는 다들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품이 먼저 있었잖아. 그러니까 좀 수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 그러면 사업을 했으니까 뭐 자본금도 있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단계를 다 봐왔는지라 대표님의 입으로 이런 질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제품이 있다기보다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표현하기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고등어지만 얘하고 우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고등어 밥상이라는 제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냥 고등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게 아이템이 있었지만 제품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제품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단량으로 중량을 맞추고 어떤 이미지를 입혀서 제품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류가 되든 연필이 되든 뭐 커피가 되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과정 자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 자체가 판매죠, 역시. 소비재 제품을 한 번도 판매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판매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마트는 또 우리 제품이 100%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마트하고 해서 저희 제품 판매하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트 수상권을 가더라도
냉동식품은 많이 사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 냉동고를 열어가지고 그걸 뒤적거려가지고 제품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 집은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매를 하면 택배로 배송이 될 수 있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 스토어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제품이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에 올려보자. 제품은 등록해놨는데 뭐 판매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스토어 운영하는 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옆에 네이버 파트너 센터에서 그런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하물며 공짜로. 하물며 공짜로. 무한반 보고. 네. 찾아가게 된 거 있습니다. 다른 수업들도 그때 여러 가지 아마 들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예, 다른 것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약간 테크니컬한 거, 뭐 이렇게. 광고 돌리는 방법. 그런 거라든지 또 이미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머리에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먼저 하자 해서 단화생 강의를 들어도 이게 계속 유의해가지고 같은 강의를 3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오셨을 때는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4번째가 됐을 때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가는데 대표님 안 오시나요? 점점점 하지만 뭐 결국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좀 감을 잡아가신 때였어가지고 좀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대부분 좀 많이들 물어보셨던 게 처음에 출발할 때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매출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20년 전에 자본금 5천만으로 그 법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무역이나 도매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 이제 과도기를 겪으면서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싹 다 까먹은 거죠. 거의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보통. 40 전에 벌었던 거는 자기 돈이 아니다. 전 그러면 자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진짜 일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다 벌 수 있어. 다 벌 수 있는데 어느 한 차례 자기가 너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다 없어져요. 그 고비를 넘어야 돼. 그 고비를 넘겨서 버는 돈이 진짜 평생 자기한테 남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자본금이 없고, 근데 그때 무역을 하셨던 것도 역시나 이 제품이 조금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이거 제품을 할 때 이제 뭐 팔려고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니까 이 또 고등어란 제품이 1년 이상 지나가 버리면 변색도 오고 기름도 올라오고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갖다 유통기한도 있고. 그때도 근데 패키지는 똑같았죠. 지금 패키지랑 거의. 그 전에 이제 그 공장에서 쓸 수 있는 벌크 제품만 하다가 벌크 제품을 가지고 현재 고등어 밥상 패키지가 나오게 된 거죠. 그게 한 7년, 8년 됐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 당시에는 이제 2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오렌지하고 그린 2가지 종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핑크, 오렌지, 그린, 브라운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대표 사진에 봐도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고 캐릭터 이렇게 무슨 박사님으로 해서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의 이렇게 폐기도 많이 하시고 거의 진짜 망하기 직전 상황에서 지금은 얼마나 버세요? 지금은 그 보통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한 300억 조금 안 되는 거고 올해는 아마 300억이 넘을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마진율 자체가 조금 마진율이 낮다기보다는 원가 자체가 높아요. 식품 자체, 식품이라는 것들이 의류, 화장품 이런 거에 비해서 식품이라는 거는 그 가격 대비 원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진이 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걸 조금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영업이익률 10% 나오는 제품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많지 않죠. 예. 다 이거 저거 다 못되고 보태고 하면 네. 화장품도 사실 마진율은 좋다고 하지만 광고비가 워낙 많이 그쵸. 들고 예. 재구매하는 그 리드 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거기서도 낮을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 가지고 저희 제품 원가율은 높아도 재구매율이 워낙 괜찮은 그렇습니다. 제품이기도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로 광고를 하시거나 그런 채널들은 어디 쪽에 있으세요? 저희들이 연간 광고비로 매달 5천만 원씩 연간 6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매출이 늘면 광고비 예산도 조금씩 이제 정액을 해야겠죠. 하는데 이제 주로 많이 투입하는 데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쪽에 이제 쪽에. 광고를 하고 예전에는 네이버의 GFA 광고라든지 뭐 그걸 또 했었는데 지금은 GFA 광고를 하진 않고 쇼핑 검색이라든지 그런 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쪽은 지금 오히려 다른 것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버 안에서는. 최근에 상품도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수산물 쪽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출신이 그런 쪽이라서 그런가? 보통 브랜드를 만드시면 대표님들이 다른 카테고리도 계속 이렇게 늘려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 상품 나오면 그 브랜드는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좀 잡아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배기가 나왔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 브랜드로 해서 마약배기만 밀고 또 다른 데에서 파는 거는 연료 첨가제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늘려서 아예 카테고리별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파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수산물 쪽에서만 조금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장이나 오너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인데 지금 무슨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자본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품목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들 때가 있죠. 있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한 업무를 계속 한번 봐보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수산물 기업이라고 해봤자 뭐 딱 물어보면 문득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참치, 동원 참치, 뭐 사주 참치, 그 다음에 뭐 게맛살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하니까 사실 그 틈새에 들어가 가지고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예 저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 보면서 이제 이런 제품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꼭 갈치만 이렇게 그냥 꼭 구워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 제품들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수산물도 우리나라가 그 1인당 수산물 소비로 보면 세계 1위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역하고 다시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걸 빼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수산물이니까. 1년에 연간 60kg 이상을 소비를 하거든요.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수산물 소비로 보면. 저는 되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김, 미역, 다시마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생선 종류만 수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김 제품 같은 것도 출시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물김국 같은 것도 너무 몸에도 좋고 건강식인데, 물김국? 예, 이게 이제, 진짜 별미입니다. 내년에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 제일 먼저 다나쌤께. 네, 제가 또 입맛이 좀 까다로운지라. 네. 맞아요. 잘 안 먹는지라. 네. 이게 약간 미역국이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국이라니까? 미역하고 김은 또 다르잖아요. 네. 예. 김국은 또 맛이 다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1위라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수산물 쪽은 네이버 키워드 기준으로 봤을 땐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은 쪽이라 가지고 이건 팔 수 있는 사람만 판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 안에서
원탑이 되기 위해서 아직 더 배가 고프다라고 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뵌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쁜 생각이 드는데, 또 성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전 진짜 어디 가도 자랑을 하는 가시에 집착한 남자라고 얘기를 해서. 가시는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손모가지 간다고. 네, 이랬던 저희 대표님이,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초보 창업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예. 그분들이, 대표님이 사실 7년 전이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코멘트를 좀 주시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품질에 자신이 있는 제품을 팔아야 돼요. 예. 이게 이제 트렌드에 맞고, 뭐 요즘에 뭐 이래 보면 한 번 히트 치가지고 팔아먹고 없어지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10번, 20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판매자 자체가 제품에 확신이 드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이면 더 좋겠죠. 예. 두 번째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덕목인데,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끈기. 그냥 모든 사업에는 항상 어려움이 닥치거든. 이게 사람이 되든 돈이 되든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직원이 어디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저기 계시는 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잘생긴 직원은 채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키워드입니다. 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 보통 요즘 셀러분들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표님처럼 사실 제품에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목표. 네, 그냥 돈 벌고 싶다. 이게 목표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잘 선보여서 고객들한테 나를 계속 각인을 시키는 작업, 이게 온라인 판매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표님 상품만의 포인트로 가시 제거 그렇죠. 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신 거죠. 네. 소비자분들이 수산물을 먹을 때, 생선을 먹을 때 제일 불편한 게 가시잖아요. 가시죠. 예. 네, 그거를 더 제거를 해줄 테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시작을 했겠지만, 그게 이 쇼핑몰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내 쇼핑몰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도 가시 제거를 한 뭐 이런 회사의 이름으로 막 그렇죠. 이렇게 꾸며가지고 카피도 많이 생길 정도로 따라오게 됐는데, 가시 제로 제품도 있고. 맞아요. 가시 제로가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다른 네. 제품들이. 유사품들이 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쇼핑몰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판매한다 라는 걸로 조금은 추상적인 느낌일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매출 300억의 가시에 집착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운영하실 때 짧게 운영을 하기보다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을 조금씩 갖춰 가시면서 잘생긴 직원은 채용하지 마시고. 나도 처음에 할 때 택배 건수 하루에 뭐 10건, 20건 이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못하니까. 관리자 페이지 봤어요. 직접 못하니까 이제 친한 동생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 이렇게 막 크게 하고, 그게 이제 부탁을 해갖고 우리 거 이렇게 같이 택배 발송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보면 한 달에 뭐 5천 건도 채 안 되고 하는데, 이거 너무 이것도 뭐 어디 가고 부탁하고 해달라니까, 이분 안 된다 해서 해라 할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조그만 합포장 그 시설이나 센터를 만들려면 몇 개 정도 한 달에 해야 되겠나 보니까 2만 개 정도 택배는 보내야지만 이렇게 사람을 써갖고 돌아가고. 그렇죠. 그 200건 택도 없이
못하니까 지금 5천 건 하냐 마냐. 지금은 대략 한 달에 한 10만 건 정도 이렇게 택배로 발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실 거고 그렇죠. 보관하는 것도 예,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포장할 예. 때 들어가는 스티로폼이라든지 예. 뭐 그런 부재재 네, 같은 것들도 예.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외주사를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택배 포장은 냉동물이기 때문에 기본 센터가 되는 냉동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상업 창고를 이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택배 포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다 못하고 지금 한 3군데에서 그 용역 외주를 주고 있는데 다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스티로볼 박스라든지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자체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남들보다 더 좀 두껍게 중량도 좀 더 나가게 중량이 더 나가는 거는 스티로폼 박스의 밀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냉기가 잘 안 나가게 냉기가 잘 안 나가게 그런 것도 다 우리만의 그 금형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좀 더 고객들이 제일 많이 컴플레인 했던 부분들을 채워가고 그렇죠. 채워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네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저희 셀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을 굳이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도 최근에 결초모은의 심정으로 진짜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저도 이렇게 뿌듯하게 대표님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맥락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실 때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고객들한테 어떠한 제품을 조금 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브랜드 스토어로 성장을 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대표님 초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우리 송준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전달해가지고 물어보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들숨에는 주문이라고 하면 대표님은 날숨에는 정산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제가 성청하겠습니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다나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